네, 두 번째 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 이상하게 잘렸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멍청한 디카가 30분 이상은 녹화가 안 돼요. 어느 순간 30분을 넘었더라고요. 네, 괜히 뭡니까 석승이니 왕개니 좀 재밌게 해보려고 그거 넣었다가 애매하게 잘려가지고 굉장히 미안합니다.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좀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피드백이 별로 안 와요. 애들이 잘 안 보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피드백이 잘 안 와서 지금 내가 하는 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자, 잘렸습니다. 3번 남조 얘기하다가 잘렸네요. 남조 시대는 수도 건강 얘기했습니다. 그죠? 수도 건강. 이곳은 지금의 난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난징은 이후에 역사 무대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남조 쪽에서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보통은 이제 사실 뭐 그 전에 있었던 하는 빼고 상주 그리고 진나라, 한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친구들의 주된 무대는 어디였을까요? 화북지방이죠. 황하강 주변입니다. 사실 이 장강, 양자강, 요 유역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중국에서 강남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사실 굉장히 소외받았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한족들이 본의 아니게 이 남쪽으로 옮겨오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이 동네가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강남 개발이 본격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강남 지방의 어떤 그 경제적인 영향력이 되게 커지기 시작해요. 요 시기에 개발된 결과입니다. 알았죠? 자, 딱 요거까지 하고 끝냈으면은 정말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의 사회 문화입니다. 자, 첫 번째 사회에 자, 이때 새로 등장하게 된 지배층이 있습니다. 문벌귀족. 그죠? 그 전시기 볼까요? 위진남북조 이 전시기. 한나라 때 지배계급 누구라고 했어요? 그렇죠. 호족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순서가 우리 한국사의 지배층의 순서랑 좀 비슷합니다. 통일신라 후기에 나왔던 호족들, 고려시대의 문벌귀족, 그리고 고려말 사대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중국 역사에서도 한나라 때 호족, 위진남북조에서 당나라 때 이르기까지 문벌귀족, 그리고 송나라 때 들어가면 사대부 이런 순서로 연결이 됩니다. 알겠죠? 네. 하여튼 문벌귀족입니다. 문벌귀족과 호족의 차이점이라는 건 호족은 어디에 영향력이 있어요? 지방에 영향력이 있다면 지방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친구들이라면 문벌귀족들은 뭡니까? 중앙이죠. 중앙. 그러면 이 호족들이 어떻게 해서 문벌귀족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 한 가지 제도가 나옵니다. 이 위진남북조 시대가 암흑기라고는 해도 있잖아요. 그래도 제도가 좀 금싸라기 같은 게 좀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북위의 어떤 균전제라든가 그리고 지금 나올 구품 중정제 혹은요 구품 관임법이라고 불러요. 구품 중정제, 구품 관임법.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 자, 그 전에 한나라 때 관리 선발 제도 뭐가 있었어요? 한나라 때 관리 선발 제도. 그렇죠. 향거리선제. 사실 관리 뽑는 제도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뭐 추천이냐 시험이냐 이거냐예요. 추천이냐 시험이냐 하는 건데 결국 이 향거리 선제 같은 경우에는요 지방에서 추천을 해서 중앙에서 간단하게 테스트 같은 걸 합니다. 시험을 치긴 치는 것 같아요. 많이는 안 치더라도.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얘는 추천 플러스 시험이에요. 그러면 이 구품중정제라는 건 뭐냐는 거죠. 구품이라는 건 이제 등급을 9개로 나눈 거예요. 알겠죠? 이게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도 공무원 등급 보면 어디? 1에서 9. 그죠? 우리 그 조선시대, 고려시대를 따져봐도 뭡니까? 9품부터 1품까지. 그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요때 나온 거예요. 9품. 관리의 등급을 제일 높은 1에서부터 제일 밑에 9, 요렇게 나눕니다, 먼저. 알겠죠? 그리고 중정제, 각 지방 출신 관리들로 하여금 중정관이라는 걸 임명을 해요. 안동 지역의 중정관이다. 전문글씨, 안동 지역의 중정관입니다. 하면 나는 뭐 하느냐? 안동 지역에 가가지고 능력 있는 애들을 뽑아와요. 능력 있는 애들을 찾아내요. 그래서 그거를 중앙에 보고합니다. 안동에 보니까 이래 똑똑한 아들이 있습디다 하면서.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쓰는 거지. 그지? 그래, 이 제도만으로 봤을 때는 좋아요. 그죠? 일종의 추천제입니다. 사실은 추천이냐 시험이냐를 따진다면 이거는 추천이에요. 추천. 추천이에요. 추천. 그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추천을 받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추천받는 애들이 이제 보통 향품, 지방에서 추천되는 애들한테는 향품이 주어져요. 1에서 5품까지. 1에서 5품까지의 어떤 그 향품이 지어지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중앙에 갈 때는 보통 플러스 4를 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향품 1품을 추천받았다 하면 내가 중앙에서 몇 품이 되는 거야? 5품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진급 해갖고 그 친구는 1품까지 진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향품으로 5품을 받았다 하면은 중앙에 가서는 9품이 되는 거고요. 이 친구들이 진급 해가지고 5품까지 갈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변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게 추천제도입니다. 추천제도가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시험에 비해서 추천이 딱 됐다라고 했을 때 문제시 되는 게 뭘까? 이 사람의 순수한 실력이 아니라 뭐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배경을 보게 되는 거죠. 배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배경. 결국 이 구품중정제가 이게 실시되는 거는 이제 위나라 때부터 실시가 되거든요. 삼국시대 위나라 때부터 실시가 되는데 이게 실시가 되면서 그 전에 호족이라고 지방의 세력을 가졌던 애들이 전부 다 어디로 올라오는 거야? 중앙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뭐가 되는 거야? 문벌귀족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품중정제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받는 친구에는 집안 안 좋은 애들이 없고, 한문이라는 거 집안이 아주 막 열악하다 하는 그런 친구예요. 그리고 하품에 세족 없다. 세족은 잘 나가는 집안.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상품에 한문 없고 하품에 세족 없다. 한미한 집안. 상품 높은 등급 받는 애들은 한미한 집안. 집안 안 좋은 애들은 아예 없다는 얘기야. 집안 다 좋은 애들만 받아간다는 얘기지. 하품 아래쪽에는 세족 좋은 집안 애들이 없다는 얘기야. 안 좋은 애들이 받아간다는 거지.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서 문벌귀족. 나중에 그래서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수나라 때 가면은 뭐로 바뀝니까? 이게 순수 시험으로 바뀌죠. 그게 과거제도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알겠죠? 과거제도는 뭐 쭉 가니까 거의 망할 때까지 쭉 가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벌귀족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화와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일단 문벌 귀족이니까 당연히 귀족 중심 문화가 발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 시기에 좀 발전하게 되는 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잠깐 버퍼링이 갑자기 생기네. 노장 사상, 청담 사상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돼요. 노장 사상이라는 거 이제 옛날에 그 노자와 장자 제자백 갈 때 나왔던 노자와 장자 얘들이 뭐예요? 도가지 뭐 도교 도 닦는 거 지방에 도 닦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도 닦는다는 게 뭐예요? 자연으로 돌아간다. 무비자연 내 배로 돌아. 나 자연으로 갈게.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게 좀 극단적으로 나온 게 청담 사상입니다. 그래가 이때 청담 사상이라는 건 그냥 깨끗하게 이야기만 하면서 조용하게 도 닦고 살겠다 하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그 중림칠연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위진남북조 시대의 대표적인 문화라고 한다면 이걸 얘기해요. 청담 사상. 그러니까 나라 자체도 시기 자체도 좀 혼란기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막 싫은 거야. 세상 사람 막 머리 아픈 거야. 뉴스 보면 막 머리 터지는 거야. 정치 이야기 관심 없어. 난 떠난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청담 사상, 그런 친구들이 중림칠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보면은 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옛날에 그 전에 한나라 때부터 자리 잡게 되는 어떤 유교 문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규제가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반발심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 친구들이 막 청담 사상 막 이래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그 전 시간에 얘기했을 때도 알겠지만 지나라 애들 사치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핑계인 거야. 다 핑계. 그 뭐 청담 사상 때문에 요 나라가 요 시대가 좀 이상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일 열심히 하면요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야 청담 몰라 니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연결해가지고 뭐 자연을 뭐 사랑하니 하면서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가 있을까? 그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쓴 일종의 시죠. 귀거래사. 그죠? 귀거래사. 뭐 자연을 찬양하는 거. 그리고 뭐 귀족 문화를 얘기하면서 또 하는 얘기가 고계지라는 사람이 그린 여사잠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귀족들이 사치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귀거래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온 이름이 뭐예요? 우리 저 댐 가다 보면 있는 임청각에 있는 그 임청이라는 말을 이 귀거래사의 내용에서 따왔다고 하죠. 알고 있죠? 애들 작년에 수행평가로 이거 많이 내던데 아닌가? 하여튼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륙변연체라든가 그러니까 뭐 시 쓰는 데에 글자 수 맞추는 거예요. 4글자 6글자 4글자 6글자 사륙변연체. 그 다음에 유명한 위진남북조 시대에 그걸로 왕희지 이 사람이 글자를 되게 잘 씁니다. 해서라고. 우리가 전에 그 전서 불렀잖아요. 전서, 예서, 해서 이렇게 이어지는데 해서가 거의 우리가 지금 보는 한자랑 거의 비슷합니다. 해서, 요 대가. 그 서예, 한문 서예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왕이지체를 연구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막 뺏겨줬고 막 그렇다고 합니다. 난 한문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요 시기
불교 문화도 요 시기에 굉장히 발달합니다. 사실 불교는 한나라 때 들어오거든요. 근데 한나라 때 이 불교가 별로 재미를 못 봐요. 일단 외국에서 온 종교잖아, 중국 아들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별로 인기를 못 끄는데, 이게 누구한테 먹히느냐 하면은 저 화북지방의 그 유목민족들 있잖아요. 오호, 선비, 흉노, 저, 갈, 강, 요 친구들한테 이게 먹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 문화가 발전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 불교 시설물, 종교물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윈강석굴, 룽먼석굴, 이런 부처님 모시는 그런 석굴 같은 거를 많이 만듭니다. 요 시기에 특히 이제 부귀 때 이런 걸 많이 해요. 윈광, 룽먼석굴. 그 다음에 뭐 실제로 인도에 가가지고 뭐 불경 같은 거 배워오는 사람도 많이 나와요. 그 사람이 구마라습, 그 다음에 법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 이 친구들이 이제 인도나 이런 데를 뭐 갔다 와가지고 불경 같은 거 번역하고, 인도 갔다 와서 뭐 불경이나 이런 거를 번역하고 뭐 이런 역할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 여기까지 할게요. 뭐 빼먹은 거 없나? 없는 것 같아요.